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유빈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알아볼 곡은 슈베르트 소나타 19번 C 마이너 작품 번호 958입니다. 우선 슈베르트는 19세기 초기 낭만파 음악을 대표한 작곡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슈베르트는 600여 곡이 넘는 예술 가곡을 비롯해서 교향곡, 실내악곡, 피아노곡 등 여러 장르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중 피아노 소나타는 미완성 작품을 포함하여 23곡을 남겼고 11곡이 완성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슈베르트는 고전파 음악의 형식과 양식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만의 낭만 어법들을 같이 구성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슈베르트 음악은 고전파 음악이랑 낭만파 음악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슈베르트 958 소나타는 슈베르트의 후기 3대 소나타 중에 하나인데요. C 마이너인 958이랑 A 메이저 959, 그 다음에 B 플랫 메이저 960 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지막 세 곡 모두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1828년 9월에 작곡되었어요. 이 후기 소나타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슈베르트가 베토벤에게서 이렇게 받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베토벤은 1827년에 죽음을 맞이하였는데요. 슈베르트가 이때 1827년에 베토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베토벤이 죽게 되는데 그때 슈베르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베토벤의 이런 죽음을 겪으면서 옆에서 겪으면서 그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당히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베토벤의 이런 혼을 같이 계승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의 이런 음악 어법들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도 높은 작품들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들 중에 하나가 후기 소나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슈베르트는 이런 베토벤의 고전적인 형식 구조, 화성법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되게 많이 성격을 이어나가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으로 이렇게 서정적인 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나타에 다채롭게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소나타의 악장별 형식에서도 고전주의 시대의 전통적인 이런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58 소나타는 총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악장은 소나타 형식, 2악장은 3부 형식, 그리고 3악장은 미뉴엣, 4악장은 론도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장별로 어떤 음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1악장 시작 도입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악장은 이렇게 알레그로로 C 코드의 단조의 코드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곡이 생각이 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 소나타 바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베토벤의 또 다른 곡이 하나 더 있는데 베토벤 32변주곡인데요. 1주제 이렇게 이 슈베르트 소나타의 이 주제의 선율에 큰 윤곽의 진행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짧게 두 곡의 도입부를 한번 연주해 볼게요. 도, 레, 미, 파, 샤, 이렇게 한 음씩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음이 전개되는 선율의 진행이 보이는데요. 베토벤 32변주곡도 이렇게 똑같은 주제 선율에 전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처음에는 제1주제부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2주제부 들어볼 텐데요. 여기서는 1주제부랑 되게 상반되게 부드럽고 서정적인 성격을 가진 멜로디가 곡의 흐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코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연습할 때 우리가 이런 코드로 진행이 많이 되는 부분에서는 수직적으로 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슈베르트 곡을 보면은 수평적으로 좀 길게 멜로디 흐름을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길게 그렇게 끌고 나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윗소리를 보이싱을 해서 라인을 끌고 나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멜로디 흐름이 되게 길게 쓰여졌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 멜로디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흐름이 멈추지 않게 가야겠죠? 이렇게 1악장의 제2주제부까지 알아봤고요. 2악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다지오로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악장인데요. 이 곡을 연주하다 보면은 슈베르트의 가곡이 연상이 될 정도로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이 펼쳐집니다. 이 악장은 A 플랫 메이저인데요. 앞에 1악장이랑 그 다음에 3, 4악장도 다 C 단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A 플랫 메이저랑은 3도 아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베토벤이 자주 사용하였던 그런 3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3악장은 미뉴에트랑 트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악장인데요. 이 곡에서는 굉장히 위트랑 재치가 엿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악장은 알레그로이고 소나타풍의 론도 형식의 악장인데요. 8분의 6박자의 경쾌하고 정열적인 타란텔라 리듬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이는 사실 죽음을 앞둔 슈베르트의 이런 복잡한 심경이 투영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곡은 8분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8분음표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멜로디랑 사실 베이스 라인도 중요하지만 8분의 6박자에서 3개의 음 중에 끄듬을 다 끝까지 귀로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라인만 들을 것이 아니라 끄듬까지 다 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슈베르트 소나타 958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베토벤의 영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슈베르트를 칠 때 우리가 서정적인 멜로디에만 집중해서 이런 슈베르트가 계승하려고 했던 고전적인 형식들에 대해서 놓치면서 연주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서정적으로 노래를 하면서도 너무 자유롭지 않게, 예를 들어서 루바토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슈베르트라는 작곡가를 연주할 때 이러한 슈베르트의 배경과 생각도 함께 공부해서 연주하면 멋진 연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